네, 강릉을 이렇게 보고 나면 강릉 같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강릉에 가면 하루 만에 이 도시를 다 볼 수 있어요. 도시 가서 매물이 얼마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이고 이 아파트에 한번 가보고 싶은 아파트 몇 군데를 집어서 가보고 한번 그 아파트의 조경도 보고 그 동네 분위기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임장을 계획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들이 모여 있구나. 아까 포남동 주공 1차 요거였나요? 제일 비쌌던 게 포남 1주공. 지금 갑자기 이렇게 뜬 거 보면 이거는 아마 1억 이하 공시지가 1억 이하 공시지가인 매물이 상승한 걸로 보여지는데 1년 동안 2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고 하고 더 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 강릉 아이파크, 이 해변에 아이파크가 있는데 여기는 제일 비싸네요. 그럼 1838만원이? 그러면 강릉에서는 얘가 제일 비싸구나. 왜 비쌀까? 하면 바다를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서 호객노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한 도시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것들이 좋은 기능이 있냐면 학원가가 있어요. 보통 학원가를 보는 이유는 학원가가 있는 곳은 하락기가 와도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공급이 엄청 많고 그러면 빠질 수 있지만 학원가가 있으면 그 지역에 선호도가 있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학원가가 배치되어 있고 여기 강릉 중에서 1위인 곳을 찾아보면 뭐 이쪽 교동 쪽이 가장 학원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적지는 않네요. 그러면은 이쪽, 이 서쪽에서 교동 쪽에 학원가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선호도도 이쪽 교동이, 실거주자들의 선호도가 교동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시청은 여기 있네요. 시청은 교동 밑에 남쪽에 홍제동에 있습니다. 시청 바로 앞에 고속터미널이 있고 고속터미널 앞이 보통은 번화가인데 여기는 아닌가 보네요. 터미널 주위도 이렇게 한번 보고 보통은 터미널 주위로 발달을 하니까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상권도 볼 수 있는데 상권은 주요 상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있죠. 상권은 세 상권이 있는데 아까 교동의 상권, 교동의 상권이 아까 학원가 있는 쪽에 상권이 있었고 강원도 1위는 여기네요. 강원도 중에서 상권이 몰려있는 거 옥천동, 중앙동 이쪽이 지금 상권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강릉역의 남쪽 부분이에요. 그리고 포남동에도 상권이 있고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이 상권과 아파트 단지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있는 곳 근처에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그 아파트의 가격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들을 보는데 저는 아파트 가격 볼 때 최근에 많이 보는 게 아파트 가격 순으로 볼 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둥탁 부동산 지인이에요. 부동산 지인은 아파트 분석에서 강원도, 강릉시 이렇게 보면 강릉시만 눌러서 보면 평당가로 설정해주고 순서대로 강릉의 아파트 시세를 평당가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 아이파크가 1등, LH 선수촌 8단지 2등, 우미린 3등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분양권은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양권을 내가 일일이 조사해서 하나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분양권은 아실만 가지고도 분석을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실을 보면 강릉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순위 분석 중에서 강릉시의 최고가부터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최고가 순위니까 큰 평수가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30평대로 보고 그 중에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파크 1등, 롯데캐슬 2등, 선수촌 8단지 3등, 4등 우미린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순위가 이렇게 매겨집니다. 그럼 여기서도 빠지는 게 있어요. 분양권에 전매 제한이 있는 것들은 여기서 빠지니까 그런 것들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추가를 해서 내가 입지를 보고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강릉을 이렇게 보고 나면 강릉 같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강릉에 가면 하루 만에 이 도시를 다 볼 수 있어요. 도시 가서 매물이 얼마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이고 이 아파트에 한번 가보고 싶은 아파트 몇 군데를 집어서 가보고 한번 그 아파트의 조경도 보고 그 동네 분위기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임장을 계획을 하면 됩니다. 강릉 가고 싶네요. 광주광역시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광주를 한번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블로그에 광주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공부할 목적으로 광주의 제일 비싼 동네부터 한번 찾아봤어요. 이때는 그냥 아실로만 비싼 아파트 순으로 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때는 순위부터 일단 보고 한 구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한 번에 하면 힘드니까 구별로 조사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분위기가 어떻게 됐구나. 광주에는 사랑방 부동산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을 좀 봤어요. 왜 여기는 제일 비쌀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세대수도 400세대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 신축도 아닌데 그나마 신축이에요. 왜 비쌀까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거 가격들 한번 봤어요. 예전에는 어떤 게 제일 비쌌나 싶어서 예전에 비쌌던 아파트 확인해보고 이 위치 확인해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어김없이 여기 광주를 할 때는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무조건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를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해보니까 광주의 남구를 알겠더라고요. 제 지도를 보는 게 조금 익숙해서 그런지 이렇게 해서 남구를 한번 쭉 보니까 남구 됐어요. 남구가 됐고 그 다음에 북구를 갑니다. 북구에서 또 똑같이 제가 북구도 확인하니까 입주하는 것들도 확인하고 그냥 보이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내가 실제로 여기 산다 생각하고 한번 로드뷰를 이용해서 내가 가보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재개발하는 구역들, 재개발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스타벅스는 얼만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북구에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광산구도 정리해보고 광산구도 가격순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동네를 봤습니다. 저는 이거는 편하신 대로 아까 제가 호객노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서구도 한번 보고 점점 갈수록 좀 지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광주 이렇게 하고 제가 임장을 갔어요. 임장을 가니까 진짜 물론 내비키고 갔지만 한번 가니까 동네를 내가 몇 번 와본 것처럼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광주에 가서 그 동네 분위기는 이렇구나, 내가 인터넷으로 봤을 땐 이랬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어떤 분위기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광주광역시를 물론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돌아본 거지만 하루 만에 이 큰 도시를 볼 수 있다는 것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임장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장은 그렇고 투자를 하기 전에는 정말 이제 매물 위주로 확인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임장을 할 때 막막했던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조금 나눴습니다. 제가 정답도 아니고 제가 엄청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고 게으르게 저는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